많은 경우에 고객사들이 조직 개발해 주세요. 뭐 조직 개발에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요렇게 연락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제약사에서는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던 이 효자 제품이 특허가 만료가 곧 임박했는데 요거를 대신해줘야 될 신약은 또 의료보험 적용이 지연됐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특허가 만료되면 제너릭들이 막 흩어져 나오니까 제품 단가가 엄청 내려갈 거거든요.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이 돼야 또 매출이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구조조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회사에 파다하게 퍼지고 또 업무 몰입도나 조직 사기가 눈에 띄게 저하되는 거죠. 이런 경우. 또 한 경우는 한국에서는 두 회사가 경쟁 관계인데 글로벌 본사에서는 M&A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이제 조직 문화 인티그레이션을 위해서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하나의 팀으로 작동하지도 않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흔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 마지막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여기도 글로벌 회사이긴 한데 글로벌 다른 경쟁사가 그동안은 한국에 이렇게 판매만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직영으로 경영을 하면서 한국 법인을 신설을 하겠다. 이제 이게 시장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고, 실제 이 회사의 이 인력들을, 경력 인력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서 영업에서는 당연히 이 영업 환경이 악화될 거다라는 고민도 하시고 조직 내 불안감이 고조됩니다. 이런 상황들에 어떤 고객은 솔루션을 가지고 묻기도 하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변화관리 교육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상황에 어떤 솔루션일 거냐인데, 저는 이 세 개의 경우를 공통의 이 전략, 스트래티지, 쉐어드 스트래티지를 개발하는 것을 인터벤션, 적절한 인터벤션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발을 하는 이 전문가가 전략까지 봐야 되냐이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고 고객이 바뀌고 경쟁사의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직이 굉장히 흔들려지거나 그게 업무의 몰입도나 사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조직의 이 집단의 지성이 만들어져서 참여를 통해서 전략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이 당연히 이 OD 컨설턴트들이 해야 되는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전략을 만들어내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에 퓨처 서치나 이런 프로그램은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저 경쟁사를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경쟁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경쟁 전략을 도출하는 워크숍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워게임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탑7 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워게임 워크숍은 레드팀에서 유래되는데요. 전쟁사에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이 프랑스군한테 프로이센 군대가 완전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요 프로이센 군대가 장교를 훈련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군대 체제를 다 바꿨지만 장교 훈련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왕족이나 귀족 출신들은 사실은 전혀 군사적인 지식이 없는 이제 장군들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왕족이나 귀족 장군들을 보좌할 장교를 제대로 훈련시키는 게 이 성공 포인트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이분들이 만들어내냐면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이제 어떻게 프랑스군하고 싸울지 전투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 팀은 그 계획을 방해하는 나폴레옹의 이 군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작전 상황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 시뮬레이션 발견하는 건데요. 당시에 프로이센 군대는 파란색 요 나무 블록으로, 적군은 빨간색 블록을 사용하면서 이제 레드팀이다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같은 프로이센 군대지만 프로이센 군이 레드팀을 맡은 요 분들은 나폴레옹 군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어서요. 나중에는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도 이걸 채용을 해가고 미국에서는 냉전 시대에 소련군에 대항하기 위한 작전을 짤 때 레드팀을 쓰기도 하고 9.11 테러 이후에 미군에서는 레드팀 자체를 아예 상설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전략,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메인이 생겼을 때 요거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아주 작은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워게임에서는 적이 어떻게 나올까? 그때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뭘까? 이걸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건데 이건 그냥 우리 핸드폰 게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들이고 프랑스군은 어떤 거에 동기부여되고 걔네들의 전력이나 한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아까 앞에 보셨던 프로이센군이 우리가 이런 전술을 펼 때 아마 나폴레옹군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워게임의 전쟁에서 사용했던 거라 그러면 비즈니스 워게임은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고객들이 원하는 건 딱 맞춰주지만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경쟁사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가 이 전략을 펼치면 경쟁사는 어떤 대응을 할까를 예상을 하고 우리가 가진 전략을 보완을 하는 게 비즈니스 워게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컨설턴트들이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워게임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직접 롤플레이를 하면서 하는 워게임 워크숍이에요. 하루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물론 한 달 전부터 프로젝트 착수해서 사전에 정보조사도 하고 전 참가자가 모인 상태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오리엔테이션까지 하셔야 되는 워크숍입니다. 아주 소규모로 진행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사 역할을 할 사람, 우리 홈팀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서 경쟁사를 잘 아는 직원들을 초대하죠. 보통은 이직해온 분들이 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임원들이 여기에 주 참가자가 아니고 실제 전략을 실행을 할 실무부서의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고 전략을 짜신 분들이 들어옵니다. 경쟁팀과 홈팀으로 참가자들이 나눠서 워크숍에 참여하시죠. 경쟁팀으로 어사인 되신 분들은 경쟁사 입장에서 예상행동을 롤플레잉 하셔야 되고 홈팀도 미션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회사에 현재 우리가 세우는 전략의 문제점을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경쟁상도 할 사람들이 정말 롤플레잉을 잘해야 됩니다. 마치 연기하는 사람이 본인이 연기할 그 캐릭터를 이해를 해야 실제 연기에서 청중들이 봤을 때 정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전에 디브리핑을 할 때 경쟁사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면서 경쟁 상대에 계속 빙의되도록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워게임 워크숍은 굉장히 다이나믹 흐름으로 보통 9시에서 막 저녁 7시 이렇게까지 꽉꽉 채워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시장 트렌드 분석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퓨처 서치에서 했던 그런 마인드 매핑을 그리기도 하고 여기서 시장 트렌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시장은 경쟁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경쟁사에서 보고 있는 기회나 위협에 이 트렌드, 이 드라이버들은 뭘까를 이해하는 취지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홈팀의 현재 전략을 소개한 다음에 워게임은 2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래서 2번째 라운드가 끝나면 이제 이 대응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브루털 이벨루에이션을 해서 마지막 살아남는 최정의 전략을 선정하시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는 경쟁팀과 홈팀으로 나눠서 미션을 우리가 주는데요. 경쟁팀이 3팀이다. 그러면 3개의 팀이 각각 맡은 경쟁사에 이런 걸 분석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경쟁사의 핫 버튼이 뭐냐. 이건 이제 급소 같은 거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경쟁사는 난리 날 거예요. 막 복수를 하거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할 겁니다. 우리가 건들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겠지만 핫 버튼이 뭐냐. 또 경쟁 상대의 맹점은 뭐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현재 우리의 이 전략에 경쟁사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 같냐라는 것을 만들어내시게 됩니다. 홈팀에서는
우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서의 맹점이 뭐냐 이걸 이제 찾는 건데요. 그래서 홈팀은 전략을 세웠던 분들한테 이걸 맡기지는 않아요. 본인이 세웠던 거라 보통은 못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예를 들어서 영업에서 뼈가 굳은 부장님들 이런 분들을 이제 홈팀으로 미션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쟁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 현재 우리의 전략은 이게 맹점이다라는 게 찾아지시면 라운드 2에서는 이제 홈팀은 해산시키고 3개의 경쟁팀 ABC의 홈팀을 다시 재배치해서 그래서 앞에 우리의 맹점과 경쟁사의 대응 전략을 봤을 때 우리의 발전된 전략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시게 됩니다. 워게임 워크숍은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전략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쓰이지만 워게임 워크숍이나 혹은 전략 워크숍이 갖는 기대 효과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 혹은 근거 없는 낙관에서 벗어나서 전략을 실행할 사람과 의사결정자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밖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간 것에 대해서 어떤 직무에 왔던 가들 이 공통의 이해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전략적인 사고가 올라간다는 것이 이 워게임 워크숍의 눈에 띄는 효과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전략이 선택이 됐을 때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상상해 보면 이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벤저민 길라드의 비즈니스 워게임이라는 책이 굉장히 잘 번역이 되어 있고요. 덧붙여서 레드팀의 마이카 젠코의 책까지 읽으시면 워게임 워크숍은 충분히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